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이 용어들을 왜 배웠을까가 중요한데, 자, 이 용어들을 한 번 더 표를 그려보면 표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변수 x와 뭐에 대해서 구하지? 확률에 대해서 라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게 x1, x2, x3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xn까지 이렇게 나오고 총 합은 확률이 1이고 얘가 p1, p2, p3 이런 식으로 해서 pn 이렇게 쓴다 그랬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통계랑 똑같아요.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걸 구하고 표준 편차라는 것을 구해볼 거야. 자, 얘네 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다? 산포도라고 부릅니다. 산포도가 뭐죠? 하면 산포도가 뭘까? 퍼져 있는 그림.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를 값으로 구한 게 산포도예요. 그럼 분산할 때 그 산이거든. 그럼 산포도라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많이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 다 가까이 붙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걸 수치화해서 나타낸 걸 산포도라고 그래.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평균에서부터 많이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 반 애들이 테스트를 쳤는데 평균 60이야. 근데 점수가 1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이렇게 막 퍼져 있어. 그럼 그 반 애들은 실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지 마음대로 하는 얘기지. 잘하는 애는 잘하고 못하는 애는 겁나 못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평균 60인데 대부분 다 60점이고 45점 몇 명 있어. 그럼 그 반은 어때? 점수가 고만고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 평균이 다다다 다 붙어 있는 거야. 애들이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짜져 있는 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말이지.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개판이죠. 다 그만한 애들이 시끌시끌하게 있을 거니까 분위기 참 좋을 거야.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걸 얘기해. 그런 걸 우리가 나타내보는 게 산포도라고 하는 애야.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애가 필요하니까 얘네들 구할 건데 여기서 산포도 분산이랑 표준 편차잖아. 간단하게 분산 가지고 하면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될까? 분산이 크면 산포도가 크면 어떻다? 평균에서부터 많이 어떻게 돼 있다? 벌어져 있다. 크면 많이 흩어져 있다. 자, 그럼 산포도가 작으면 밀집돼 있다. 평균에 모여 있다. 평균 가까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애들이 따다닥 다 붙어 있는 거야. 그게 산포도를 우리가 구하는 목적이야. 얘네들을 알고 싶어서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평균인데, 자, 평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잖아. 그래서 평균은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다. 이 x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할 때 여기 위에 그래서 표를 해놨어. 여기 있는 애들은 뭐 36분의 3, 36분의 2 이런 것처럼 뭘로 되어 있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지. 맞니? 그런 애들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렇게 나오는 이런 애들 하나하나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상대 도수라고 얘기하는 애야. 그래서 전체 도수분의 그 도수라고 해서 도수가 인원수야. 전체 개수분의 그 개수. 그래서 확률이 이렇게 나타내놨잖아. 그럼 우리 평균 구할 때 전체분의 총합이지. 전체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만 하면 돼? 둘을 곱해서 짝을 지어서 위아래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됩니다.
그럼 이 확률 어떻게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x1p와 x2p2 이런 식으로 다 곱해서 마지막에 xn pn까지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다 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적기 너무 싫으니까 뒤에 우리가 수원에서 시그마라는 합을 배우게 되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더하겠지. 이 기호는 합이라는 기호야. 1부터 n까지를 요 뒤에다가 대입해서 다 더할 거야. 그럼 이때 여기는 xi, pi라고 쓰면 뭐하나? 1 대입해서 얘, i 2 대입해서 얘, 마지막 n 대입해서 얘 되겠지. 맞니? 거기까지 보다 하나씩 다 더한다는 기호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나타냈을 때는 m이라고 얘기하죠. 평균 m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ex라고 쓰기는 너무 알아보시기 직관적으로 보다 x들의 평균을 뜻합니다. 그걸 계산하는 값은 간단한 숫자 하나 나올 거니까 m이라고 쓰자. 계산할 때 이렇게 많이 쓰겠다는 얘기야. 값을 구해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분산인데요. 자, 분산은 vx라고 씁니다. 변수 x에 대한 분산이야.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할 때 분산이 얘처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나지면 참 좋겠는데 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분산에서는 우리가 뭐가 등장하냐면 편차라는 말이 등장해. 그 다음에 별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별량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별량은 뭐랑 같은 말이다? 변수 x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변수야. 변수 x는 얘네들이 별량이에요. 오케이? 얘가 별량입니다. 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 밑에 있는 별량, 즉 변수 x에서 뭐를 뺀 거다? 평균을 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평균 60이야. 내 점수가 30점이야. 그럼 난 평균보다 잘했어 못했어? 얼마나 못했는데? 30점 못했잖아. 그럼 나 평균에 비해서 마이너스 30점이지. 이게 편차야. 평균과 나의 차이점. 난 90점이야. 평균 60인데 그럼 나는 잘했어 못했어? 잘했어. 평균보다 30점 잘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난 플러스 30점 돼야지. 평균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내 점수랑 평균하고 뺀 거야. 그래야 뭐가 나 플러스 점수면 내가 잘한 거고 평균보다. 마이너스 점수는 내가 평균 못한 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내는 게 편차다. 평균과의 차이야.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 별량은 x야. 평균은 m이야. 그죠? 이해됐니?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첫 번째 편차 구해서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됐어요? 원래 이게 분산이야. 분산 구하려면 편차가 있어야 돼. 근데 편차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 그럼 걔네들 총합을 갖다가 전체로 나눠보면 뭐가 돼버려? 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분자가. 그러면 안 돼. 잘못 구한 거야. 그래서 얘 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식은 뭔데? 얘를 좀 분리해서 계산해 봤더니 변수 x 제곱의 평균에서 변수 x의 평균 제곱을 뺀 거랑도 같은 값이 되더라. 주로 우리가 많이 쓸 건 뒤에 겁니다.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평균이니까 1을 쓰고 그 다음에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별량 x에서 평균 m을 뺀 거. 그런데 이거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제곱을 해. 그 다음 얘네들에 대해서 뭐한다? 평균을 구한 걸 얘기해요. 이 뜻이 이거야. 어렵잖아. 그래서 이거 안 쓸 거야. 우리 이거 쓸 거야. 변수 x의 제곱이 뭘 뜻할까? 여기다가 적어봐. x 제곱을 위에 적으면 뭐 해주면 돼? 제곱. 맞아. 제곱하면 돼.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그 다음 얘는 뭐가 돼? x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x제곱의 평균이니까 평균은 2 적고요. 대상이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확률 변수를 제곱해서 밑에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하는 i다. 그러면 여기서 빼. 평균은 뭐야? 얘가 되고 같은 말이지.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걔의 제곱을 해서 둘이 빼라. 그리고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구한다 하면 뭘로 구한다? 얘로 구할 거야. 분산을 구한다 얘를 구해.
얘를 구하는 거 어려워. 얘 쓰지 말고 얘 하나로도 충분하다. 얘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 이 x제곱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했잖아.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그냥 곱하면 그냥 평균은 ex지. 제곱 평균 제곱해서 곱하면 돼. 그래서 다 더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xn의 제곱 pn까지 더한 걸 얘기해. 그럼 만약에 얘를 시그마를 가지고 나타낸다 그러면 1에서부터 n까지의 얘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면 된다. 됐나요? 이해했어? 자, 표준 편차는 더 쉽습니다. 표준 편차는 기호로 시그마 x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때 얘 뭐라고 읽는다고? 시그마. 얘 시그마라고 읽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냥 분산 자체가 뭐야? 제곱을 해서 구했잖아. 값이 어때? 많이 커. 제곱을 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마이너스도 나와서 했어. 그 값이 너무 크니까 다시 뭐예요? 제곱을 안 하고 싶어. 값을 좀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 씌우면 돼요? 제곱이 반대. 맞아. 루트를 씌우면 돼. 이게 뭡니까? 표준 편차야 라는 얘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뒤에 기호화 할 거라서 간단하게 평균은 기호로 쓰면 뭐라고? 그냥 m 쓰면 돼. 그렇다면 분산은 뭐라고 쓰는데 쌤 v 써야 돼요. 그럼 좀 그렇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쓰자? 기호로 시그마 그대로 따라 쓴 거야. 그러면 뭐야? 그래 x만 생략한 거지.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지? 분산에 루트 씌운 거지. 그럼 루트 씌우기 전으로 되돌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 제곱. 맞아.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얘를 분산이라는 뜻으로 쓸 겁니다. 기호화 했다는 얘기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자, 뒤에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지금은 아직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원래 돌아와서 자, 이번에 확률 변수를 내가 조금 바꿔볼게. y라고 하자. y의 정체는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는 확률 변수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두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일단 이렇게 기호화 했을 때 연장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한 표현. 첫 번째 A, B,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값들을 내가 변수를 X라고 표현을 했어. 이 하나하나 값들을 X라고 표현했어. 그렇다면 2A, 2B, 2C 이런 변수들을 뭐라고 표시하냐? 맞아. 2X라고 표시할 거야. 그렇다면 이번엔 3A-2, 3B-2, 3C-2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변수를 뭐라고 표시할까? 맞아. 얘를 3x-2라고 표시하겠지. 맞니?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뭐라고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내잖아. 분산은 이렇게,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겠지. 라면 얘네들은 평균을 어떻게 구할래? 얘들 평균을 뭐라고 나타내? 얘에 대한 평균이지. 얘에 대한 분산이고 얘에 대한 표준 편차. 여기 x 대신 뭐 쓴대? 2x, 2x, 2x 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여기 x 자리에다가 3x-2를 쓸 거야. 맞아?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이랑 이게 다 어떻게 구해집니까? 를 하고 싶어. 자, 그 다음에 뭐 a제곱, b제곱, c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변수를 뭐라고 나타내? x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맞니? 자, 이런 애들을 평균하고 다 구하고 싶은데 그들에 대한 성질을 해보자. 첫 번째는 평균, y에 대한 평균이라는 게 결국은 2ax 플러스 b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얘야. 그지? 그럼 자, 여기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다 더해서 전체 개수 나누겠지. 그럼 얘네들도 다 더해서 전체 개수 나눌 건데 2를 묶어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묶어내도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얘네들 다 더해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돼? 앞에 3A, 3B, 3C들의 평균 다 더해서 전체 나누고 하면 3을 묶어내야 되지. 그럼 여기서 3 묶어내면 뭐가 되죠? 여기에 3배 한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 얘 평균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 이거 평균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한 거잖아, 결국은. A, B, C 다 더해가지고 2로 곱하면 되니까. 맞아? 묶어내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얘도 그거에 의해서 그럼 쌤 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나누면 결국 평균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로 묶어내고 B는 평균 구해봤자 B니까 이렇게 쓰는 거. 즉 1을 분배한 것처럼 써도 된다. 확률 변수 X에. 그죠? 맞니? 라고 생각하면 돼. 자, 분산은 어떻게 될까? 분산은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 편차가 변수 여기에서 평균을 뺄 거야. 그럼 B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 다음 얘네 둘에 대해서 A로 묶어서 제곱을 할 거잖아.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빼서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A가 제곱이 됐다. 그지? 맞니? A 제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산값이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A 제곱 VX B는 어디 갔지? 빼면 사라져. 편차 구하면 B가 사라져. 없어졌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더 쉬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여기 루트 씌운 거니까 이게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루트 씌울 때 A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절대값 A 그 다음에 루트 VX 즉 시그마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 가지고 문제를 많이 푼다. 예를 들면 평균이 4고 분산이 9일 때 얘와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3EX-2라서 얘가 4야. 그럼 4, 3, 12 빼기 2라서 10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죠. 맞니? 그럼 얘는 쌤 모르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알아 우리. 시그마 X는 여기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3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좀 바꿔보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다시 바꿨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된다고? 분산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제곱을 했을 거야. 거기다 루트 씌웠기 때문에 절대값 마이너스 2 시그마 x 뒤에 상수는 편차 구할 때 없어졌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3이니까 답은 6 이렇게 나와지겠지. 오케이? 이렇게 구하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8번.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항분포요. 자, 얘 하면 끝나요. 자, 이항분포에 대해서 할 건데 첫 번째 이항분포가 뭘까? 이 안에서 분포하는 거. 모르면 조용히 있어. 네. 눈 빨개져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서. 자, 이항분포라는 것은 이항 정리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사건 A라는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거.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확률이 P일 때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앞면이거나 뒷면이거나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시행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죠. 시행은. 그래서 독립이야.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앞에 영향 안 받는 거.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독립시행을 몇 번 한다? n번 한다고 합시다. 여러 번 중에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가 n번 중에 몇 번 나올 거야?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얘기는 확률 합이 1이란 뜻이야. 그지? 확률 합이 1인 거야. 전체에 다 더하면 확률 질량 함수를 우리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요. 표로 나타냈을 때도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할 때 과연 확률 변수 확률값이 뭘로 나온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온다는 얘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더라? 총 n번 중에서 x번 나올 거야 라는 얘기지. x번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인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일어날 확률 빼면 되죠? 맞아? 그래서 일어날 확률 x번이니까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n번 중에서 x번을 빼고 라고 이렇게 적으면 돼.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다? x는 0부터 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n까지만 가능하겠네 라는 얘기가 되고, 얘를 표로 나타냈을 때는 표로 어떻게 나타날까? 얘를 무슨 표라고 할까? 이항 분포 표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항 분포 표는 어떻게 되는데 했을 때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에 대해서 나오는 게 뭐 0부터 시작한 데서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나올 거고 총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될 거야. 됐니? 그럼 이때 여기 있는 확률 값은 어떻게 될까? 얘는 nc0, p의 0승, q의 n승 이렇게 구하겠지? 여기 값은 어떻게 되니? 하면 얘는 nc1, p의 1, q의 n-1이 되겠지. 그럼 얘의 값은 어떻게 되니 했어? 얘는 ncn의 p의 n제곱, q의 0제곱으로 모두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 확률 더하면 얼마? 1인 거야.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얘에 대한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을 이항 분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 확률을 이렇게 구할 거야. 그렇다면 이항 분포는 뭐라고?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영어로 바이노미얼. 그리고 필요한 게 뭐야? 총 몇 번 시행했다고? n번 시행했어요. 이때 일어날 확률은 p입니다.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니까요? q니까요. 걔네만 필요해요. 그래서 일어날 총 시행 n번 중에서 일어날 확률이 p다. 그럼 옆에 자연스럽게 q는 뭐 할 수 있어? 1 빼기 p로 구할 수가 있겠지? 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왜 구하는데? 이거를 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에 대한 이항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 NP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평균이 어떻게 나옵니까? 했더니 얘가 NP야. 끝이에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된다? 분산은 더 쉬워. NPQ 곱하면 끝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PQ 계산하면 되더라. 그래서 뭘 배우는 거다?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워. 독립시행이면 무조건 평균 쉽게 구해집니다. 분산 더 쉬워요. 표준 편차도 쉬워요. 이렇게 구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